핫쌤입니다. 내가 자료해석 문제를 계산하지 말고 눈으로 풀자고 말하지요. 과연 이게 될까? 이 얘기를 실제 특강 때 들려주면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이 우리 스터디에도 이런 학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사고를 해주면 자료해석 문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질문 형태는 이와 같은 통계표죠. 그래서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읽는 방법은 관찰, 비교, 해석이라는 거죠. 관찰, 눈으로 살피다 하죠. 비교합니다. 그러면 크다 작다 이것을 서로 대비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죠. 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에 있는 이 데이터는 대개 수치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죠. 25 빼기 7은 얼마일까? 이거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자료해석 문제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표에 있는 통계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죠. 데이터는 크게 측정치와 산출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직접 세고 잰 것을 말하죠. 산출치는 이와 같은 측정치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계산값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통계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 진술에 대한 이해인데 자료해석 문제 선택지 그 개수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행 진술과 계산행 진술로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행 진술 특징을 알면 되겠죠.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계산행 진술이기도 하고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 자, 해석행 진술이 있고 계산행 진술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할까? 당연히 해석행이죠. 해석행 진술 가운데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할까?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접근이 아주 쉬워지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죠. 자,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인터넷에서 발견했는데 실제 공무원 사이트 가서 보니까 있더군요. 자, 이 문제 일단 선택지 진술을 그룹핑하는 겁니다. 해석행과 계산행으로 나눠보는 거죠. 자, 기억을 보세요. 75% 이상이죠. 이것은 계산해야 합니다. 디귿 보세요. 80% 이상이죠. 리얼 보세요. 인용률이죠. 이것은 계산값이죠. 그래서 자, 퍼센트, 계산값, 이상, 이하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것은 계산행 진술이니까 이것이 빠져있는 리언, 이것이 해석행 진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리언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2013년, 2016년 자, 치하 건수, 치하 표시하고 기각 건수, 기각 표시하고 증감 방향을 묻고 있죠. 치하는 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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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입니다. 기각은 증가, 증가, 감소, 감소죠. 그래서 치하, 기각 서로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동일하지 않죠.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것은 다 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3개를 버리면 2개가 남죠. 자, 2번은 기억 리얼이고 4번은 기억 뒷거 리얼입니다.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그룹핑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먼저 보면 전체를 판단할 수 있죠. 자, 디귿입니다. 2013년 처리율입니다. 처리율 이 공식에 따른 판단해야 되겠죠. 80% 이상이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블랭크 값을 찾아야 되겠죠. 자, 2월 건수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고 그 차이 값을 여기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1840 정도 나오죠. 그래서 1840 하면 뒤에서 9700 정도 나옵니다. 자, 9700분의 73을 계산하라는 거죠.
80% 이것을 묻기 때문에 여기에 8을 곱해주면 되죠. 7, 8, 56이고 8, 9, 72 그래서 77입니다. 결국은 80% 이상 이게 틀렸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자료성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력 수준은 겨우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방금 본 이 통계표 단위는 건이죠. 즉 실측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문제 통계표 단위는 퍼센트죠. 이것은 산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정을 해봅니다. 통계표 작성자는 처음에는 단위를 명을 해서 이와 같은 실측 데이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한 거죠. 대신에 단위를 퍼센트로 환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 단위 통계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이 학자가 쓴 얘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백분율은 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백분율은 상대적 단위이다. 하지만 수는 실제 값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데이터를 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율 데이터만으로는 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 항목 내에서는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의 값이 100이기 때문에. 근데 교차 비교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 풀이는 아주 쉬워지는 거죠. 자, 보기 기억년 뒷글리엘 가운데 자,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동일 항목 내에서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율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차 비교, 즉 업무와 여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얼 보면 디귿 여가 목적 통행 횟수와 전체 통행 횟수를 서로 교차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리얼, 자 쇼핑 목적 통행 횟수, 업무 목적 통행 횟수 역시 교차 비교시키고 있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백분율은 상대적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바로 나왔죠. 디귿 리얼 더한 거 다 버리면 답은 1번이죠. 자, 기억을 보세요.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죠. 전체 통행 역시 이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죠. 서로 동일하죠. 맞습니다. 리언 보세요. 자, 통행 횟수를 묻고 있는데 업무 쇼핑 여가 순이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비중이란 개념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비중은 상대적 크기죠. 또는 상대적 중요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 각 시간대별 가장 큰 데이터 표시를 하면 되죠. 자, 이 시간대 가장 큰 데이터는 업무이고 이 시간대 역시 업무, 그리고 여기 쇼핑, 여기 쇼핑, 여기 자, 업무죠. 여기 여가입니다. 여기 여가 이렇게 표시하면 업무 목적 많이 다닌다라는 표시가 4개, 나머지는 2개씩이죠. 그래서 업무 목적으로 가장 많이 다닌다 이겁니다.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가와 쇼핑 2개씩 받았으니까 이 2개를 한 번 더 비교해 주면 되죠. 이렇게 비교해 주면 이제 어느 놈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쇼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 쇼핑 여가 순이라는 거죠. 업무 쇼핑 여가 이것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이해가 없으면 이 학생처럼 죽어라 계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계산이 왜 필요할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고 있을까? 배분율과 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죽어라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설명을 해놨죠. 어쨌든 이론에 따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원칙에 따른 학습법입니다. 경제 원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화이팅 하십시오.